난초 사랑입니다. 9월달 난초 관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Hello, friend. How are you? Salam alaikum, friend. Thank you. Well, so okay, love. Thank you, thank you, friend, for visiting my channel. 서울의 난초사랑과 함께 감사합니다. 나의 채널 찾아주시는 분들, 친구님들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습니다. Hello, friend. How are you? Salam alaikum. friend, thank you. West Seoul, okay, thank you, friend, for visiting my channel. 자, 9월달 난초 관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월달 난초 첫째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은 저거는 이제 가을입니다. 절기상으로 9월, 10월, 11월 가을이랍니다. 자, 난초가 좀 성장이 덜 된 거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성장이 덜 됐어요. 덜 됐다 해가 여기다가 자꾸 시비하면 난초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난초 한 3년, 2년 막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난초 성장이 안 됐다 해가지고 자꾸 시비하지 마시라고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언제 9월 달에도 난초가 큽니다. 10월 언제까지? 초까지 큰다. 10월 초, 10일, 10월 달 한 10일까지 가까이 상승까지 큰다. 안 크면 그냥 놔두세요. 내년 봄에 쭉 자라니까. 난초는 욕심만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 난초 대부분 죽여요. 고집 센 사람 많이 죽입니다. 난초 그리고 욕심만 해서 죽입니다. 자, 그래서 햇볕은 충분한 햇살을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베란다 지금 남향인데요. 이제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50% 차광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은 보약이라 해가지고 갖다 직접 때려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 황산반인데 저는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저 황산반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지금 여름철인데요. 8월달 아직인데 이제 9월달 난초 관리인데 이렇게 색이 잘 발현된 난초 이게 황산반인데요. 배처가 좀 괜찮은 거예요. 여름철이면 난초 산반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산반의 매력은 철화가 올라올 때 그 매력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인데 두 쪽에서 쌍둥이처럼 아주 똑같이 제가 뽑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두 쪽이면은 한 7쪽 되니까 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 난초 관리는 햇볕은 충분히 줘라. 그러다 한 50% 차광이라. 그러면서 가을철에 이제 밸브 살찌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밸브 살찌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라는 거는 여기를 약간 하부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마세요. 손에는 염분기가 있으니까. 자, 이거 아시죠? 젓가락, 나무젓가락 뭐 이렇게 끼는 거.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에다가 햇볕에다 딱 때리면은 밸브가 오도동 통통해지면서 내년에 또 잘 신화가 올라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이 햇볕 자체가 영양이에요, 영양. 광합성을 받으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에너지를 축적한다, 이게. 입에서 줄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밸브로, 뿌리로. 그래가지고 난초가 잘 자란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 관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난초는 바람이 길른다 했어요, 바람. 그러면서 겨울에도 물을 주고 나서는 바로 통풍을 시킨다. 바람이 산들산들, 한들한들, 한이바람, 서울바람, 미풍바람. 이렇게 난초는 바람이 언제나 통해한다. 겨울에도 통해한다니까요. 겨울에도. 환기. 특히 베란다 사각지대 이쪽 저쪽 네 군데 거기 공기 정체 현상이 생길 때는 뭘 같습니다. 곰팡이가 바로 침투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통풍을 확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난초가 죽을까봐 이제 에어컨 밑에다 두신 분들 습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곰팡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 그 에어컨에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초를 사신 분이 거기다 두라고 하니까 두었겠죠. 그 사람은 신이고 선생입니다. 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옷도 무슨 옷 입지 말라고 안 입어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수억 대 수천만 원짜리 난초를 샀어도 그 사람한테 또 사요. 왜? 그 가스라이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난초 중독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병. 자, 그래서 다음에 물주기 들어가겠습니다. 물주기는 언제 줘야냐, 이제부터 아침에 주어도 되고, 저녁 때 주어도 됩니다. 9월달이니까. 온도가 9월달 온도는 23도에서 30도까지, 어떤 데 25, 6도, 오르락내락, 난초 잘 자라는 그 온도입니다. 난초는 23도에서 30도 미만, 그러니까 25도에서 28도, 그 30도면 29도, 28도, 27도, 26도, 5도, 그 선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습도는 60%가 좋은데, 가을철에는 건조한다. 40에서 50%의 습도 유지 좋다. 그러면서 아무튼 뭐라 했죠? 바람이 길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주기는 옛날 우리 속담에 게으른 놈이 난초 잘 기른다 했습니다. 그 뜻은 역설적인 얘기죠. 그만큼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어떻게 상한다. 그렇다고 물을 늦음하게 주어가지고 그 난초가 비입이 꼬여가지고 탈수 현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주기는 어떻게 되냐. 가을철에 그 자기 환경에 따라서, 난실에 따라서, 또 화분 분수에 따라서, 난석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통 4일에서 3일에서 4일, 4일에서 5일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며칠에 주라는 법이 없어요. 난초 우껍데기가 하얗게 말리면 하루나 늦췄을 때 좋다. 그래서 4일이나 5일, 3일이나 4일 이렇게 갑니다. 9월 그러나 9월 이제 중순이 넘어졌을 때는 더 늦어진다, 이게. 4일에서 5일. 어떤 때는 일주일 갈 수도 있고, 그러나 4일에서 한 5일 간격이 적당할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습도, 아까 얘기했죠. 공중습도는 9월 달에도 온도가 높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습도가 없다고 해가지고 40에나 30 막 내려간다 해가지고, 위에서 난초에다 대고 막 이렇게 스프레이 해 되면은 지금 안개 분무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개 난초 신화 속으로 물이 보여요. 그러면은 바로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은 난초가 신화가 쏙 빠져버리니까 들쑤쓰면 안 넣는 것이 좋아요. 그 대신 선풍기 확 돌리면 괜찮아요. 너무 무서우면 안 됩니다. 남자 무서우면 시집 못 가요. 자, 그래서 들쑤쓰면 분무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막 공중습도가 낮다고 해가지고 온도계, 습도계만 막 보고 이걸 갖다 이렇게 칙칙칙 뿌리면은 실화 속으로 물 고여가지고 난초 1년에 잘 키우는 난농사 그냥 망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 했죠. 그럼 물을 밤에 주냐 낮에 주냐 아까 얘기했죠. 아침에 들고 저녁 때 주로 준다. 근데 낮에 몇 개 둘 수도 없다면 그냥 낮에 줘도 돼요. 여름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대신 선풍기 잘 돌리면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자, 남자 무서우면 시집 못 간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습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채광 관리 아까 했죠. 채광 관리. 충분한 햇볕을 창문을 이렇게 줘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시비입니다. 가을 시비 해야 되냐, 해야 한다. 그러면 가을 시비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여름 시비는 주로 질소, 인상, 칼이 들어간 하이퍼넥스로 주로 했다 하면은 가을에는 좀 이제부터 신화가 성장을 했으니까 인상, 가을이 봉소, 망간, 칼륨, 구리, 아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질소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간 가을 시비를 어떻게 옆면 살포 물 주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옆면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다. 또 관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관주보다도 옆면 살포가 좋습니다. 그 비싼 단쪽 관주로는 줄줄 다 그러니까 옆면 시비. 저는 이거 이만큼만 가져도 저는 허구도 남습니다. 100번도 안 되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에는 어떻게 옆잎이 두꺼워지면서 질소 성분이 있는 거 주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죠. 가을 시비를 하시면은 옆잎이 두꺼워지면서 짱짱해지면서 똘똘하게 난초가 잘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시비 했으면은 이제 살균 살충입니다. 살균 살충은 휴면기에 돼야 돼요. 저는 겨울에 살균 살충 안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휴면기가 언제냐? 12월에서 1월 주로 2달이죠.
그게 겨울에도 그만큼 살균이 중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살충제 저는 한 달에 최하 2번 이상, 한 달에 3번 해봐야 열흘에 한 번 주는 거래요. 2번 이상은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살균제도 최하 2번 이상, 한 3번 해야 한다. 3번 해봐야 열흘에 한 번 정도 드는다. 그래 하면서 난초에는 뭐냐, 미리 예방뿐이 없다 이게. 병이 딱 걸리면 절대 치료가 안 된다 이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냐, 선제타격. 미리 살충한다. 선제 방제라고 얘기해요. 선제 방제. 선제 타격은 전쟁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일 때 우리가 저한테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제 방제란다. 자, 난초사랑 강의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똑강이가 시작된다. 똑강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선제 방제. 미리 예방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살충제는 그냥 뭐 주로 써요. 근데 이제 비오킬이라든가 또 비카드 이렇게 쓰고 그냥 살충제 씁니다. 그러면 웬만한 충 다 죽어요. 농도 이렇게 하시고, 살균제는 오테바라든가 코리스라든가 다 있지만은 비싸니까 저는 타벤타 그리고 디코닐 에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네이트 주로 쓰고요. 코리스 베노밀 주로 저는 씁니다. 코리스 이런 거 오테바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균성에는 브라마이신이라는 게 스트랩토마이신, 또 아그라마이신, 또 일프 이런 걸 마이신 계열이에요. 마이신 계열. 세균성을 잡는 거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디코닐 에이스라든가 베노밀 그리고 타벤타 또 이렇게 있죠.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살균제가 왜 하나만 쓰지 뭐 그러냐면 하나만 쓰면 면역성이 생겨가 안 죽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 스포터 이런 것도 살균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난초는 바람이 기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대 관리입니다. 꽃대 관리는 꽃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씁니다. 저곡토를 이렇게 두둑하니 싸요. 그래가지고 커피봉지로 이렇게 씌워버립니다. 이렇게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 분은 은박지로 이렇게 써요. 은박지도 조기 차광합니다. 그러면 왜 씌우냐? 꽃이 너무 맑은 색을 못 내니까 미리 조기 차광한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없어지면 이걸 또 이렇게 갖다 씌웁니다. 이렇게 조기 차광 이렇게 씌웁니다. 꽃대 관리.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씌워놓으면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은 씌우지 마시고 좀 있다가 그냥 그때 그러면은 난초사랑님 거기 차광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광하는데 요걸 갖다 두둑이 썰어 이거예요. 아직은 더우니까. 이해가 가시죠? 더우니까. 그러면 수태로 하면 안 될까? 수태로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 부스러기 떨어지고 그거 배기 싫어요. 제 말이 맞죠? 맞으면 박수 치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상 묘똥 싸듯이 갖다 두둑하니 그 수태를 싸고 거기다 물 주면 뭐가 되니까. 꽃대. 올해 꽃 피었다고 내년에 핍니까? 3년 후에도 꽃 필다 말고 5년 후에도 꽃대 못 올리면 헛방이에요, 헛방. 잘못하면 쏙 빠져버린다, 이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저것보다 아주 굵은 거에 더 좋아요. 바람 솔솔 통하고, 그래가지고 두둑하게 쌓아둡니다. 그러면 여기다 공기도 잘 통하고, 꽃대가 안 녹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난초사랑 강의는 똑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월달 난초 관리, 신나는, 달입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포근한 햇살로 난초, 밸브, 어떻게 살찌우기 싹 하셔가지고, 내년에 여기서 오도동 통통한 신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화가 덜 자랐다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그거 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여기다가 막 그 시비, 저 막 그, 지금 동영상 올리는데, 지금 카톡이 한 10명씩 옵니다. 저는 카톡 친구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비 막 그, 빨리 안 자란다 하지 마시라 이게요. 어떻게? 햇볕 복원해 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밸브 살찌게 이렇게 해가지고, 통통 해가지고, 내년에를 기다려요, 내년에. 난초는 뭡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림이다, 기다림. 너무 성급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너무 고집이 세면은 그 사람은 난초 못 길러요. 한 사람한테만 딱 고집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거 난초 다적입니다. 수천만 원어치 난초를 샀어도 그 사람한테만 사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수천만 원 샀어도 그 사람이 신이고 선생이니까 그 사람 말만 듣는다, 이게. 개새끼가 자기 집 개가 주인한테 맹종을 하고 똑같아요. 죽으라면 죽으는 신형까지요. 옷도 뭐 입지 마라 안 입는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난초에서 가스라이팅에 빠지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장님 올해 물건 하나 물어봤습니다. 500짜리냐 1000짜리냐 그러면 한 1000만 원짜리인데요. 이 오빠는 내가 또 1000만 원짜리가 난초가 죽었어도 살 사람입니다. 집을 담보를 잡혀서 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난초 중독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가스라이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10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한다. 자기 손으로 경매를 받으시라 얘기해요. 경매. 왜 그렇게 사람이